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낡은 점퍼를 걸친 노인이 대형 병원 로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스쳐 지나갔지만 지은의 눈빛에는 따뜻한 미소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몰랐습니다. 방금 도와드린 그 어르신이 자신을 지켜보며 시험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만남이 지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죠.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특별해지길 바랍니다. 서울 한복판 대형병원 재단 이사장실. 윤 회장은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빌딩 사이로 보이는 병원 본관 건물. 저곳은 자신이 30년 전 생명을 건진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회장님, 도연 이사님께서 약혼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비서의 말에 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도연이 결혼을 결심했다는 소식. 상대는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라고 했습니다. 윤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 30년 전 응급실에서 자신을 살려준 간호사의 모습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이름표에는 박미정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번엔 직접 확인해 봐야겠군. 윤 회장은 옷장에서 낡은 회색 점퍼를 꺼냈습니다. 평소 입던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기억 속 누군가가 자신에게 건네주던 옷과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사람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한다. 박미정 간호사가 해준 말. 윤 회장은 아직도 그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정문 앞. 자동문이 열리자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일부러 휠체어 보관소 앞에 섰습니다. 빈 휠체어 하나가 기울어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휠체어를 끌고 로비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행정 직원 한 명이 지나가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며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윤 회장은 일부러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누구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로비 안에서는 충분히 들릴 만한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원무과 직원도 고개를 숙인 채 지나쳤습니다. 윤 회장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옷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구나. 그때였습니다. 제가 밀어드릴게요. 윤 회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분홍색 간호사 가운을 입고 이름표엔 한지은이라는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지은은 자연스럽게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병원 처음 오셨어요? 이쪽 바퀴 좀 빠져 있네요. 제가 바꿔드릴게요. 지은은 옆에 있던 다른 휠체어를 가져와 윤 회장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물티슈를 꺼내 손잡이를 닦아냈습니다. 손잡이가 좀 더러워요. 이렇게 닦아드리면 깨끗하죠? 윤 회장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지은의 손길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돕는 일이 습관처럼 몸에 밴 사람처럼. 윤 회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바쁘실 텐데 괜찮으신가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지금 쉬는 시간이에요. 혹시 보호자분이세요? 어디로 가시려고요? 진료실이요?
윤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내 가족 진료 접수를 해야 하는데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 지은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지은은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윤 회장은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빛이 그때 그분과 닮았군. 30년 전 자신을 살려준 박미정 간호사. 저 따뜻한 눈빛이 어딘가 비슷했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무언가 연결된 걸까? 윤 회장은 마음속에 작은 기대감이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 도착하자 지은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처음 오셔서 가족분 접수 도와드려야 해요. 직원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건넸습니다. 지은은 윤 회장 옆에 앉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 이름 쓰시고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적으시면 돼요. 보험증 있으세요? 윤 회장은 일부러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보험증을 두고 왔네요. 지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급하신 진료니까 일단 접수 먼저 해드리고 다음에 보험증 가져오시면 안 될까요? 직원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규정상 어려운데요. 지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확인할게요. 다음에 꼭 가져오시도록 말씀드릴게요. 직원은 한숨을 쉬며 접수를 처리했습니다. 윤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지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규정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마음. 바로 윤 회장이 찾던 모습이었습니다. 접수가 끝나고 지은은 윤 회장을 대기실까지 안내했습니다. 윤 회장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처리했네요. 지은은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천만에요. 편히 계세요. 지은이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자 윤 회장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 통과했군. 윤 회장은 지은의 이름을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한지은.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험을 시작하자. 대기실 의자에 앉아 윤 회장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환자들이 하나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하지만 유독 지은만은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환자 한 명 한 명을 눈으로 확인하며 지나갔습니다. 윤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도연이에게 맞는 사람일까?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첫인상만큼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가방 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으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지은. 진심. 윤 회장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 병원 로비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하나둘 진료실로 들어가고 보호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비 한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병원 운영하면 어떡해요? 정신 좀 차리세요. 행정팀장 나은경이었습니다. 나 팀장은 원무과 직원 앞에 서서 서류를 손으로 탁탁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VIP 예약자 오시면 무조건 먼저 안내해요. 일반 환자는 좀 기다려도 괜찮아요. 원무과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미간을 찔끔 찌푸렸습니다. 병원이 환자를 돈으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VIP와 일반 환자. 윤 회장은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박미정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선 돈보다 생명이 먼저예요. 하지만 지금 이 병원은 달랐습니다. 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는 척하며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 팀장이 간호사실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윤 회장은 조용히 뒤를 따라갔습니다. 나 팀장은 간호사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안에서 지은이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지은 씨. 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팀장님. 나 팀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후에 VIP 예약 있어요. 강 회장님 따님이시거든요. 꼭 신경 써서 모시세요.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응급환자 두 분이 대기 중이신데요. 나 팀장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응급은 응급실에서 처리하죠. 한지은 씨는 VIP만 신경 쓰면 돼요.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참았습니다. 나 팀장은 돌아서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로비에서 휠체어 밀어주던 거 봤어요. 환자 눈치만 보지 말고 병원 전체를 생각하세요.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나 팀장이 나가고 지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 회장은 복도 모퉁이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병원이 환자를 위한 곳이 아니라 돈을 위한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윤 회장은 다시 대기실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이 환경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자신도 젊은 시절 원칙을 지키려다 조직에서 밀려난 적이 있었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시험대에 오르는 법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병원 로비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VIP 환자가 도착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 팀장은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강 회장님 따님 오시면 바로 안내해요. 실수 없게요.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병원 입구에 멈췄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자 명품 가방을 든 여자가 내렸습니다. 강 회장의 따님이었습니다. 나 팀장은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게요. 강 회장 따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로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대기실에는 이미 서너 명의 환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 팀장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쪽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 순간 대기실 한쪽에서 노인 한 분이 가슴을 움켜쥐며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으윽 숨이. 주변 사람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지은은 진료실에서 나오다 그 모습을 보고 즉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지은은 재빨리 노인의 맥박을 짚었습니다. 빠르고 불규칙했습니다. 지은은 간호사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급 환자 계십니다. 바로 진료 부탁드려요. 나 팀장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한지은 씨, 지금 VIP 환자 계시잖아요. 지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팀장님, 이분 상태가 위급하세요. 나 팀장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응급실로 가시라고 하세요. 여기는 일반 진료실이에요. 지은은 노인을 부축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응급실까지 가시기 힘드세요. 지금 당장 봐야 해요. 나 팀장은 화가 난 표정으로 지은을 노려봤습니다. 규정이 있다니까요. VIP가 먼저예요. 지은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팀장님, 규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분 숨이 멎을 수도 있어요.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모두 지은과 나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윤 회장도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장면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 팀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변 시선 때문에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나 팀장은 돌아서며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예요. 지은은 노인을 휠체어에 태워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의사가 즉시 진찰을 시작했고 노인은 응급 처치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지은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행이에요. 편히 쉬세요. 윤 회장은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까 본 지은은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 지은은 달랐습니다. 단호했습니다. 규정보다 생명을 먼저 보는 용기, 돈보다 사람을 앞세우는 결단, 바로 박미정 간호사가 보여준 그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윤 회장은 불안감도 느꼈습니다. 저런 성격이라면 병원 생활이 쉽지 않겠지. 윤 회장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원칙을 지키려다 조직에서 밀려났던 그때, 진심은 언제나 시험대에 오르는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진심만큼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닐까? 윤 회장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짧게 적었습니다. 한지은, 저 마음 진짜. 윤 회장은 수첩을 덮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저 마음 진짜구나. 다음 날 오전 윤 회장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로비는 여전히 붐볐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여기저기서 대기 번호표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일부러 접수 창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창구 앞에는 원무과 직원 김대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대리는 서류를 정리하면서 가끔 환자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창구 앞에 섰습니다. 저 보호자인데 환자 진료비 계산하러 왔습니다. 김대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신분증이랑 보험증 있으세요? 윤 회장은 가방을 뒤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보험증은 어제 제출했는데요. 오늘은 진료비 먼저 내고 진료받으면 되죠? 김대리는 컴퓨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환자분 진료비는 3만 5천 원입니다. 윤 회장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천천히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10,000원짜리 2장, 5,000원짜리 1장, 1,000원짜리 몇 장. 윤 회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3만 원밖에 없네요. 조금 모자라는데 내일 내면 안 될까요? 김대리는 잠시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일 결제를 하셔야 하는데요. 윤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돈을 제대로 못 챙겼네요. 김대리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일단 상담실로 가셔서 말씀해 보세요. 분할 결제되는지 확인해 드릴게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지은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차트를 들고 원무과 쪽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김대리 옆을 지나가다 윤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오늘은 진료를 안 받는 게 나을까요? 지은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창구 쪽을 돌아봤습니다. 어제 로비에서 도와드렸던 그 어르신이었습니다. 지은은 주저없이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윤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어제 그 간호사분. 진료비가 좀 모자라서요. 지은은 김대리를 보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모자라세요? 김대리는 대답했습니다. 5천 원이요. 지은은 잠시 망설이지 않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10,000원짜리 1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다음에 오실 때 주시면 돼요. 윤 회장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럴 수 없습니다. 지은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대신 낸 걸로 생각하세요. 가족분 급하신 진료잖아요. 지은은 김대리에게 10,000원을 건넸습니다. 여기요. 계산해 주세요. 거스름돈은 제가 받을게요. 김대리는 잠시 당황했지만 계산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과 거스름돈을 지은에게 건넸습니다. 지은은 영수증을 윤 회장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 이거 보여주시고 주시면 돼요. 윤 회장은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누구나 급할 때 있잖아요. 저도 누군가한테 도움받은 적 많아요. 김대리는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문득 떠올렸습니다. 몇 년 전 자신이 입원했을 때 밤새 곁을 지켜주던 바로 그 간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은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김대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 진짜 진심이구나. 지은은 윤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진료 잘 받으세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윤 회장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은은 손을 흔들며 다시 복도로 향했습니다. 윤 회장은 그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제는 휠체어를 밀어줬고 오늘은 진료비를 대신 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지은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김대리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 간호사분 항상 저러신가요? 김대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지은 선생님은 원래 그러세요. 병원에서 제일 환자 생각 많이 하시는 분이죠. 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김대리는 잠시 말을 멈추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요즘 좀 힘들어 하세요. 행정팀에서 자꾸 규정 어긴다고 지적하거든요. 윤 회장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대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환자 먼저 생각하는 게 잘못은 아닌데 병원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기도 해요. 윤 회장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세운 병원이 환자를 돈으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간호사가 오히려 눈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런 분이 많아야 진짜 좋은 병원이 되는 건데요. 김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윤 회장은 접수증을 받아들고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다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지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윤 회장은 수첩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진심이구나.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들었습니다. 병원이라는 조직 안에서 저런 진심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조직이 사람을 지켜주지 못하면 사람은 결국 떠난다. 그날 오후 지은은 간호사실에서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동료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지은아, 아까 또 환자 도와줬다며? 나 팀장이 봤대.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진료비 조금 모자라셔서. 동료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 그러다가 또 찍혀. 조심해야 해. 지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알아. 근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 동료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성격이 그래서 좋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해.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내가 할 일만 하는 거야. 그날 저녁 윤 회장은 병원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병원 로비 유리창 너머로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윤 회장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사흘 후 윤 회장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평범한 환자 보호자처럼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오전 시간이라 그런지 대기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윤 회장은 로비 한쪽 의자에 앉아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의 움직임, 환자들의 표정, 병원의 분위기. 간호사들은 차트를 들고 분주하게 오갔고 원무과 직원들은 접수 업무에 바빴습니다. 윤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든 병원이지만 이렇게 보니 또 다르구나. 그때 로비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고급 승용차 2대가 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그 뒤를 따라 한 중년 남자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강 회장이었습니다. 병원의 최고 후원자이자 VIP 중에 VIP였습니다. 나 팀장이 재빨리 로비로 달려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강 회장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나 팀장은 직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VIP 진료실 준비. 빨리 안내해요. 직원들이 허둥지둥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있던 환자들은 눈치만 보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윤 회장은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역시 돈이 먼저구나. 사실 이 병원 직원들 대부분은 윤 회장의 얼굴을 몰랐습니다. 그는 수년째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경영은 모두 이사회와 행정팀을 통해 보고받고 있었으니까요. 윤 회장 스스로도 현장의 공기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강 회장 일행이 로비를 지나 진료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기실 반대편에서 할머니 한 분이 휠체어에 앉은 채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가슴을 손으로 누르며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옆에 있던 보호자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님, 간호사님. 하지만 간호사들은 모두 VIP 안내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지은이 뛰어왔습니다. 지은은 차트를 들고 있다가 할머니의 상태를 보고 즉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은은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고 할머니의 맥박을 재빨리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불규칙했습니다. 호흡도 가빠졌습니다. 지은은 즉시 간호사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급 환자 계십니다. 바로 진료 부탁드려요. 보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순서 아직 안 됐는데요. 이러다가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상태가 위급하시면 먼저 봐야 해요. 지은은 할머니를 진료실 쪽으로 밀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나 팀장이 나타났습니다. 한지은 씨, 뭐 하는 거예요? 지은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팀장님, 이분 상태가 위급하세요. 나 팀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VIP 진료 중이에요. 강 회장님 기다리시는데 진료실을 비울 수 없어요. 지은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팀장님, 응급은 순서가 아니라 위급도예요. 나 팀장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한지은 씨, 규정이 있다니까요. VIP 예약이 먼저예요. 지은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생명이 먼저예요. 지금 이분 숨이 멎을 수도 있어요.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모두 지은과 나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윤 회장도 그 장면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 팀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변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결국 나 팀장은 돌아서며
차갑게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나중에 보고서 올리세요. 지은은 할머니를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의사가 즉시 진찰을 시작했고 할머니는 응급 처치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산소 흡입 후 할머니의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자는 지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행이에요. 편히 쉬세요. 윤 회장은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은은 돈보다 생명을 먼저 받습니다. 규정보다 사람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직의 압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윤 회장은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박미정 간호사도 똑같았습니다. 응급실에서 VIP 환자가 들어왔을 때 박미정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윤 회장은 지금 그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 복도로 나왔을 때 윤 회장이 다가갔습니다. 간호사님, 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불편하세요? 윤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방금 모습 보고 감동했습니다. 지은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한 거예요. 윤 회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저렇게 팀장님이랑 부딪히면. 지은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힘들죠. 근데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윤 회장은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지은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가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윤 회장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운 것, 그 가르침을 지키며 사는 것. 윤 회장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지은을 이렇게 키운 사람이 누구일까? 지은은 다시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윤 회장은 그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로비 의자에 앉아 수첩을 꺼냈습니다. 한지은, 생명을 먼저 보는 사람. 윤 회장은 펜을 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확신한다. 이 아이가 바로 우리 며느리다. 그날 오후 윤 회장은 병원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병원 로비 유리창 너머로 지은이 여전히 환자들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빛이 정말 그때 그분과 닮았어.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이 아이가 이 병원에서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윤 회장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 마음은 누구에게 배운 걸까? 이틀 후 윤 회장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윤 회장은 병원 로비 구석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혈압약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약을 손에 올려놓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물을 마실 곳을 찾았지만 정수기는 복도 저편에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일부러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복도 저편에서 지은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차트를 들고 원무과 쪽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윤 회장을 지나치려다 약봉지를 든 손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어르신, 약 드시려고요? 윤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네. 근데 물을 안 가져왔네요. 지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가방을 열었습니다. 제가 물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은은 간호사실로 달려가 종이컵에 물을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파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이거로 받으세요. 물이 뜨거울 수 있어요. 윤 회장은 그 손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순간 손이 멎었습니다. 파란색 손수건.
깨끗하게 다려진 면 소재였습니다. 윤 회장은 그 손수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응급실에서 자신을 감싸주던 바로 그 색깔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손수건 늘 파란색을 쓰시나요?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엄마가 원래 파란 손수건을 좋아하셨거든요. 병원 근무하실 때도 항상 파란 손수건 여러 개 사서 가지고 다니셨대요. 윤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파란색이었군요. 지은은 손수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가 그러셨어요. 누군가를 살린 날도 파란 손수건으로 지혈했다고요. 그날 이후로 파란색이 특별해졌대요. 윤 회장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를 살린 날이라고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0년 전에 응급실에서 한 분을 살렸는데 그분이 피투성이었대요. 그래서 파란 손수건으로 지혈했다고요. 그 이후로 엄마는 파란 손수건만 쓰셨어요. 지은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엄마 따라서 파란 손수건을 쓰게 됐어요. 엄마의 마음을 이어받고 싶어서요. 윤 회장은 손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30년 전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파란 손수건으로 자신의 상처를 감싸주던 그 간호사. 윤 회장은 목이 메었습니다. 그분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지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은퇴하셨어요. 지금은 집에서 쉬고 계세요. 가끔 전화하면 병원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윤 회장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훌륭하신 어머니시네요. 지은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네. 제 자랑이에요. 엄마가 늘 그러셨어요. 환자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고요. 윤 회장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바로 그 말. 30년 전 박미정 간호사가 자신에게 해준 말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조용히 물을 마셨습니다. 약을 삼키고 종이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파란 손수건을 지은에게 건네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은 손수건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환자를 돈으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보는 간호사요. 윤 회장은 지은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바로 박미정 간호사의 그 눈빛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 잃지 마세요. 지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절대 잃지 않을 거예요. 지은은 다시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윤 회장은 그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0년 전 자신을 살린 박미정 간호사, 그리고 오늘 그분의 딸 한지은. 운명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구나. 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 로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음속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밝힐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지은이 정말 이 병원에서 버틸 수 있는지, 나 팀장과의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지. 윤 회장은 이사장실로 돌아와 비서를 불렀습니다. 한지은 간호사 인사 파일 가져와 주세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잠시 후 비서가 파일을 들고 왔습니다. 윤 회장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한지은, 나이 33세, 경력 8년, 그리고 가족사항에 적힌 이름, 모친 박미정 전 간호사. 윤 회장은 파일을 덮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확실했습니다. 윤 회장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지은, 운명. 윤 회장은 수첩을 덮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박미정 선생님, 이제 은혜를 갚을 때가 됐습니다. 그날 밤 윤 회장은 아들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도연은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윤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결혼하려는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지은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윤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아빠가 직접 확인했어. 도연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지은이를 만나보셨어요? 윤 회장은 대답했습니다. 응. 그런데 말이야, 지은이 어머니가 누군지 아니? 도연은 대답했습니다. 지은이 어머니도 예전에 간호사셨대요. 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분이 30년 전 아빠 생명을 구한 분이야. 도연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정말요? 그럼 지은이 어머니가. 윤 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운명이었어. 전화를 끊은 뒤 윤 회장은 창밖의 병원을 바라봤습니다. 퇴근 시간의 병원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환자들의 불빛, 구급차의 사이렌, 간호사들의 발소리. 그 모든 것이 30년 전의 기억과 겹쳐졌습니다. 윤 회장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박미정 선생님, 이제 당신이 남긴 마음을 지킬 차례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 병원이 그 마음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 순간 병원 복도 저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지은이 윤 회장에게 물을 건네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평소처럼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간호사실 문을 열자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은에게 쏠렸습니다.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지은아, 너 혹시 아무것도 못 들었어? 동료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동료는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병원 내부 게시판에 공지가 하나 떠 있었습니다. 간호사 한지은 무단 진료비 대납 건으로 조사 중. 지은은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뭐야? 동료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올라왔어. 누가 신고했나 봐. 지은은 휴대폰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단 진료비 대납. 분명 며칠 전 보호자분 진료비를 도와드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은아, 나 팀장이 너 찾는데. 빨리 가봐. 동료의 말에 지은은 간호사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은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행정팀 사무실 문을 열자 나 팀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지은 씨, 앉으세요. 지은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나 팀장은 서류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본인 맞죠? 서류에는 지은이 진료비를 대신 낸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 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지은 씨, 병원 규정 알죠? 개인 돈으로 환자 진료비를 대납하는 건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요.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급하셨어요. 진료를 못 받으실 뻔했어요. 나 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은 규정이에요. 감정으로 일하면 안 돼요.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팀장님, 환자가 먼저 아닌가요? 나 팀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나도 한때는 내 나이 때 그랬어. 근데 병원은 이상이 아니라 숫자로 움직여.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지은 씨, 나도 어쩔 수 없어. 분기 목표 못 채우면
우리 팀 반으로 줄어요. 실적이 안 나오면 다 잘리는 거예요. 지은은 나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나 팀장의 눈빛에도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나도 살아남아야 해. 한지은 씨만 특별 대우할 순 없어요.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 팀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이번 주 안에 소명서 제출하세요. 결과 나올 때까지는 대기 발령이에요.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은은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환자를 도운 게 잘못이 된 거였습니다. 그때 원무가 김대리가 다가왔습니다. 지은 선생님. 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대리님. 김대리는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금 병원이 난리예요. 언론에까지 퍼졌대요. 지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언론이요? 김대리는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인터넷 기사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대형 병원, 간호사 무단 진료비 대납 논란. 지은은 기사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에는 지은의 사진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김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뜨린 것 같아요. 지은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은 그저 환자를 도왔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된 걸까? 그날 오후 병원 로비는 취재진으로 붐볐습니다. 나 팀장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저희 병원은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 행위로 병원 차원에서 엄중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간호사가 환자를 도운 건데 그게 잘못인가요? 나 팀장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규정 위반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병원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이 있습니다. 지은은 간호사실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동료 간호사가 지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 때문에 병원이 시끄러워졌어.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는 옳은 일 한 거야.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순간 로비 입구 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한 남자가 취재진을 가르며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지은은 그 뒷모습을 보며 숨을 멎었습니다. 저분 그때 그 어르신이잖아. 윤 회장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나 팀장 앞에 섰습니다.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 팀장이 눈을 치켜떴습니다. 어르신, 누구세요? 지금 공식 브리핑 중인데요. 윤 회장은 명함 지갑을 꺼내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머니를 한번 눌렀습니다. 파란 손수건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윤 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사건 내일 오전 10시 브리핑룸에서 당사자가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당사자라니 누구십니까? 윤 회장은 짧게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간호사는 옳았습니다. 나 팀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 이렇게... 하지만 윤 회장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보안팀이 취재진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는 뒷모습만 남았습니다. 김대리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분 대체 누구시지? 지은도 창문 너머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왠지 모를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자신을 지켜주려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 팀장은 기자들 앞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분은 제가 모르는 분입니다. 일단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자들은 수군거리며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병원은 술렁거렸습니다. 내일 브리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윤 회장은 이사장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30년 전 박미정 간호사와 찍은 사진, 그리고 그 옆에 오늘 주머니에서 꺼낸 파란 손수건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윤 회장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모든 걸 밝힐 시간이야. 다음 날 오전 9시 병원 브리핑룸은 이미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제 로비에서 나타난 그 남자가 누구인지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지은도 간호사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브리핑이 생중계될 예정이었습니다. 지은아, 떨리지? 동료가 물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 10시가 되자 브리핑룸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윤상도 회장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분이 재단 이사장님 아니신가? 맞아, 윤상도 회장님이야. 화면을 보던 지은은 숨이 멎었습니다. 저분이 회장님? 동료도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대박, 어제 그 어르신이 이사장님이셨어? 윤 회장은 단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서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병원 재단 이사장 윤상도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윤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며칠 전 한지은 간호사가 환자분 진료비를 대신 낸 건 사실입니다. 제가 보호자 신분으로 방문했던 날이었습니다.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윤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건 규정 위반이 아니라 진심 어린 도움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며칠간 이 병원을 평범한 보호자로 방문했습니다. 병원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지은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진심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지은은 화면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윤 회장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파란 손수건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윤 회장은 손수건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손수건은 30년 전 제 생명을 구해준 간호사가 쓰던 것입니다. 브리핑룸이 숨을 죽였습니다. 윤 회장은 목소리에 감정을 실어 말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피투성이었고 의식도 흐릿했습니다. 윤 회장은 손수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저를 살렸습니다. 이 파란 손수건으로 지어라며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지은은 화면을 보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윤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생명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윤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간호사의 이름은 박미정이었습니다. 지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동료도 놀라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너희 어머니가. 윤 회장은 화면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의 딸 한지은 간호사가 저를 도왔습니다. 윤 회장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 한지은 간호사가 제게 물을 건넬 때도 파란 손수건을 함께 건넸습니다. 박미정 간호사께서 쓰시던 바로 그 색깔의 손수건이었습니다. 브리핑룸이 술렁거렸습니다. 윤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미정 간호사가 30년 전 제 생명을 구했고 오늘 그분의 딸 한지은 간호사가 이 병원의 양심을 구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윤 회장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짜 문제는 환자를 돈으로 나누는 병원 문화입니다. VIP가 먼저가 아니라 생명이 먼저입니다. 브리핑룸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윤 회장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지은 간호사에 대한 징계는 즉시 철회합니다. 그리고 이 병원의 모든 규정을 재검토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한지은 간호사와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윤 회장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들의 약혼녀입니다. 그리고 30년 전 저를 살린 박미정 간호사의 딸이기도 합니다. 브리핑룸이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간호사실에서 화면을 보던 동료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간호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나 팀장이 들어섰습니다. 동료들이 일제히 돌아봤습니다. 나 팀장은 지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지은 씨 미안해요. 지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나 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어요. 규정만 생각하고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팀장님. 팀장님도 어쩔 수 없으셨잖아요. 나 팀장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한때는 너처럼 환자를 먼저 생각했었어. 근데 언제부턴가 숫자만 보게 됐어. 나 팀장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다시 생각하게 해줬어. 진짜 의료인이 뭔지.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로비에는 새로운 문구가 붙었습니다. 생명을 먼저 보는 마음, 그것이 진짜 격입니다. 직원들과 환자들이 그 문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회장은 이사장실 창가에 서서 병원을 내려다봤습니다. 비서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언론 반응이 뜨겁습니다. 긍정적인 기사가 쏟아지고 있어요. 윤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시작이에요. 비서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도연 이사님께서 연락 주셨습니다. 곧 귀국하신다고요. 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상견례 준비를 해야겠군요. 윤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파란 손수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30년의 인연이 오늘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윤 회장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박미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따님을 우리 며느리로 맞이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의 한 조용한 레스토랑. 지은은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도연의 아버지를 정식으로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상견례였습니다. 엄마, 나 떨려. 지은은 휴대폰 너머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박미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지은아. 넌 잘할 거야. 진심으로 대하면 돼. 엄마도 곧 도착할게.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지은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 안에는 파란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손수건을 꺼내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도연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왔어? 어머니는 곧 오시는 거지? 도연은 환하게 웃으며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나 먼저 보시고 싶다고 하셨다며. 근데 떨려. 아버님이 어떤 분이실까? 도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버지 이미 널 좋아하셔. 지은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떻게 알아?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두 사람은 예약된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앞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이 미리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시간보다 먼저 오셔서 기다리신대.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더라. 윤 회장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어르신? 윤 회장은 미소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지은 씨.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놀랐지? 우리 아버지야. 지은은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몰라 뵙고. 윤 회장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숨긴 거니까요. 윤 회장은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이야기 나눠봅시다.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윤 회장은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윤 회장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가 보여준 진심, 잊을 수 없어요.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돈보다 생명을 먼저 보는 마음. 지은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한 거예요. 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돌려주고 싶었어요. 윤 회장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파란 손수건이 나왔습니다. 지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뭐예요? 윤 회장은 손수건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어머니가 제 생명을 구할 때 쓰셨던 손수건이에요. 지은은 손수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피투성이었고 의식도 흐릿했죠. 윤 회장은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박미정 선생님이 이 손수건으로 지혈하며 제 곁을 지켜줬어요. 지은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윤 회장은 손수건을 지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 손수건 덕에 제 생명도 오늘 이 인연도 이어졌어요. 지은은 손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 거예요. 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은 씨가 며칠 전 제게 건넨 손수건도 같은 색이었죠. 지은은 가방에서 자신의 파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두 손수건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30년의 시간이 그 위에 겹쳐졌습니다. 윤 회장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생명을 주셨고 지은 씨가 제 아들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은 지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윤 회장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은 씨를 우리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어요. 박미정 선생님의 은혜를 이렇게 갚고 싶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입구 쪽에서 한 여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회색 코트를 걸친 중년 여인이었습니다. 지은은 놀란 눈으로 돌아봤습니다. 엄마. 박미정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윤 회장과 눈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둘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오래된 세월이 한순간에 오갔습니다. 윤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미정은 그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날 상견례는 행복한 자리였습니다. 이야기를 다 마치고 조용히 돌아서 걸어나갔습니다. 지은은 손에 쥔 파란 손수건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병원 일 힘들 텐데 괜찮겠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윤 회장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지은 씨 같은 사람이 많아져야 진짜 좋은 병원이 되는 거예요. 그날 이후 병원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VIP 우선 정책이 폐지되었습니다. 환자는 위급도 순서로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 팀장도 달라졌습니다. 실적보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로비에는 문구 하나가 붙었습니다. 생명을 먼저 보는 마음, 그것이 진짜 격입니다. 몇 달 후 지은은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환자 한 분이 지은을 불렀습니다. 간호사님, 감사합니다. 지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천만에요. 편히 쉬세요. 지은은 복도 끝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 저 엄마처럼 살고 있죠? 그때 가방 속에서 파란 손수건이 살짝 보였습니다. 지은은 손수건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한다는 걸 지은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세대를 넘어 이어진다는 것도. 지은은 다시 환자들 사이를 오가며 하나하나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병원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생명을 먼저 보는 마음으로. 마음이 잠시 흔들렸던 하루, 그 속을 다독여드리는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소중한 분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디서 보고 계신지, 어떤 장면이 마음에 닿았는지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 폭풍 사연이었습니다.